그럼 이 부사가 수식해주는 게 뭔지 찾으시면 됩니다. All that seriously. 그렇게 진지하게, 이 진지하게가 수식해주는 게 뭔지를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이제 구조 파악을, 이제 문장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두 번째 줄에 있는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지금 병렬되는 게 오른쪽에 다시 한번 주어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동사는 여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or hardly. 그쵸? fence, and 오른쪽으로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문장이 병렬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주어 같은 경우에는 whatever, 이 명사절이죠. 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게 or, 비동사.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 자신이 제대로 찾아왔는지를 한번 확인해봐. 그 해석을 하면서. 그 다음 21번에서는 이 2번 문장에 있는 이 대세 쓰임을 문법적 용어로 한번 써보세요. 괄호를 적절히 묶어갖고 뒤에 구조 파악이 가능하다면, 어떤 문장의 구성 성분이 비어있는지 안다면 대세 쓰임을 알 수 있을 거거든. 이 대세 쓰임을 쓰시면 됩니다. 문법적인 질문은 이거고, 일단 내용적인 부분으로는 일단 순서별, LBC 순서별 문장 삽입에 힌트가 되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의 문맥상,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 문맥상 내용을 이해했다면 결국에 화면 보면 불완전한 상태라는 걸 유지해가지고 그 채소의 성장이라는 걸 최대해야 한다고 하잖아. 이거 지금 세모 표시한 거거든. 이것의 문맥상의 반의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불안정해서 채소의 성장을 최대해야 한다. 최대화.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서 찾아보세요. 연필로. 틀릴 수도 있으니까는. 제가 이것도 캡처해서 보냈나요? 이거 캡처해서 보냈지? 이거 선택지의 답이거든? 그 공이라는 것을 슬로 비탈길에 유지시킨다는 게 문맥상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선택지의 답이다. 그 다음 22번 22번의 3번 문장에서 그렇지 않으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수행하지 않았을 행동. 뭐 하지 않았다면 수행하지 않았다는 건지. 그 다음에 역시나 4번 문장에서도 이거 아까랑 똑같은 질문인데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문장과 문장이거든. 오른쪽에 있는 worker performs랑, 그러니까 두 개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잖아.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택시 드라이버는 그의 승객이라는 걸 태워가지고 데려다 준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건설 노동자들은 수행한다는 거죠. 그녀의 일이라는 걸. 이렇게 and 사이로 문장이 병렬되는 거. 그러니까 이 and를 사이로는 이 주어 동사, 동사가 병렬되는 거고, 이 and 사이로는 이 동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렬되는 게 뭔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형태가 똑같아야 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23번. 23번에서는 this is because, 이제 주말부터 이 행문을 테스트 볼 건데 this is because에서 this는 결과에 해당되거든. 이 결과에 해당되는 걸 앞문장에서 찾아서 한글로 쓰면 된다. this에 해당하는 결과를 한글로 찾아서 앞문장에서 한글로 찾아서 써라. this is because는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고 뒤에는 항상 원인이 나오거든. 원인.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this give rise to도 대표 동사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거든. 인과관계 동사로. 이것은 유발한다, 야기시킨다. 문맥상 this가 의미하는 게 뭔지, 분홍색으로 표시한 건 문맥상 의미하는 걸 한글로 적으면 돼. 그 다음에 역시나 3번의 this, 이것이 발생한다는데 발생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그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beyond that 그것을 넘어서서인데 그것이 문맥상 의미하는 게 뭔지 결국에 앞문 순서별 문장 삽입에 힌트가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하는 건데 문법적으로 찾아봐야 될 건 유부동수 너가 그랬다면에 더는 대동사거든. 이 던이라는 대동사가 받는 동사가 무엇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일반 동사를 받으니까 던으로 쓴 거거든. 해석을 통해서 대동사, 동사를 대신하죠. 대동사라는 건. 이 던이 받는 게 무엇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6번 문장에 이 that에 쓰임. 문법적으로 어떤 걸로 쓰인 건지 찾으면 된다. that. 일단 하객여고가 할 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랑 누적 단어 완성하면 돼. 이제 단어 하나하나 뿐만이 아니라 어떤 구표현을 덩어리를 외워야지 이제 독해가 빨라지는 거거든. be incline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spend 뒤쪽에 목적어로 시간이나 이제 돈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시간이나 돈을 ing 하면서 쓰다. 이런 표현 암기했던 거 기억나죠? 뭐뭐 하는데 ing 하는데 시간, 돈을 쓰다. 그래서 문법 포인트는 ing가 나오는 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간이 나왔죠. 얼라로브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spend 시간 ing 뭐뭐 하는데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다 이렇게죠. 그러면 이제 어떤 팬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보내는 경향이 있는 팬들 있잖아. 많은 시간을 보내 생각하면서. 근데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그 애슬릿 운동선수들이 일단은 해석을 할게. 어떤 것을 그들에게 빚지고 있는지를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 팬들 있죠. 그 팬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 운동선수들 나 팬인데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팬들은 글쓴이 입장에서는 또 뭐를 생각해 봐야 되는지 알아? 얼소는 또한이죠. 또한. 야 너 그러면 corresponding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한번 생각해 봐. 팬이 그쵸? 팬이 가져야 하는 그 팬으로서 그러니까 너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의무도 한번 생각해봐. 너가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호라는 이 동사는 첫 번째 뜻은 일단 너네가 외운 걸로는 빚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 빚을 지고 있다. 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너네가 암기한 것처럼 보답으로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 이걸로 일단은 어휘 리스트에는 나와 있더라고. 첫 번 I owe you. 나 너한테 빚지고 있어.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뭔가 해줘야 한다. 이런 마음이 지금 들고 있다는 거죠. 썼나요 다? 그 다음 그 사람 있잖아. 근데 이제는 너네가 팬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까봐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를까봐 이제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야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일반적인 사람 지칭할 때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냐면은 그쵸 그들이 be entitled 얘도 그냥 덩어리를 외우자. be entitled to 뭐뭐할 자격이 있다. be entitled to 뭐뭐할 자격이 있다. What they are entitled to receive. 그들이 어떤 것을 receive, 받을 자격이 있는지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묶을게. From their friends. 그들의 친구로부터. 근데 ever giving. A moment. 순간의 생각도 하지 않아. 근데 무엇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들의 친구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 동그란 괄호 적절히 안 닫았네요 지금. 일단 해석 한번 해볼게. 나 도대체 친구한테 뭘 받아야 되지? 나 뭘 받을 자격이 있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뭘 한순간도 생각은 하지 않아.
그들이 그들의 친구에게 뭘 해줘야 될지는 생각도 안 해. 이러한 사람들은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put it mildly, 야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서 매우 좋은 친구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뭘 받아야 될지만 생각하고 뭘 해줄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 put it은 말하다라는 표현으로 고3 때도 자주 사용되거든. put it 자체가 말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이 후에서 연 동그란 괄호는 저는 일단은 구조 파악이 조금 준비해온 거랑 다르긴 한데 그냥 저 여기에서 닫을게요. 일단은 됩니까? 3번 비슷하게라는 연결어 나왔네. 비슷하게 어떤 팬들이 있냐면 오직 생각하는 팬들이 있잖아. 그 운동선수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만 생각하는 그런 팬들이 있죠. 근데 without ever thinking, 생각하진 않아. 그들이 운동선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팬들은 여기서 닫을게요. 뭐 하지 못하는 거냐면 팬과 운동선수의 관계라는 걸 all that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여기서 seriously가 수식해주는 것은 지금 동사죠.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다. 역시 동사 수식은 부사구나. 동사를 수식해주는 건 부사구나.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nearly every, 거의 모든 다른 영역에서, 인간관계에서의 거의 모든 다른 영역에서 as처럼 whatever special right, 어떠한 특별한 권리를 팬들이 갖고 있던지 간에 이런 팬들의 권리라는 것은 limited, 제한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제한받냐면 corresponding, 그 상응하는 일련의 의무에 있어서, 즉 의무를 해야지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팬들 있죠. 생각하지 않는 팬들 있죠. 어떻게 그들이 better fans, 더 나은 팬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팬들 있잖아. 심지어는 그들이 confidently, 되게 자신감 있게 opine about, 되게 주장하거든. 운동선수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팬들 있잖아. 거의 이행하고 있지 않는 거야. 그들의 end of the bargain, 의무라는 것을, 그러니까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선택지에 그대로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써주진 않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 답 몇 번이냐? 3번이죠. 팬이 선수에게 요구하는 만큼, 뭐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팬이 선수에게 요구하는 만큼 팬의 의무도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일단은 문법적으로는 다 설명을 했는데 문맥상에 동의어 적어줄게. corresponding, 그 상응하는 의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상응하는, matching, 매치 알죠? 매치, 매칭. 혹시나 안 보일까봐 다시 썼다. 그 다음에 related, 관련된 의무. 이게 문맥상의 동의어가 될 수 있다. matching, related가 문맥상의 동의어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limited, 그러니까 권리라는 건 의무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건 의무를 해야지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 restricted, restricted, 문맥상의 동의어죠. 그 다음에 bounded, bounded는 얘 한계가 있는 이란 뜻이거든. 동의어를 적어줘도 스펠링을 잘못 쓰거나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수업 끝나고 영어 사전으로 한번 검색해봐야 된다. 이거 적어줘도 스펠링 틀리고 쓰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이거 적어주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너네랑 익숙하지 않은 또 단어가 opine about이잖아. 의견을 말하다라는, 여기선 지금 자동사거든. 근데 얘를 한 단어로 바꾸면 claim이죠. 너네가 익히하는 주장하다, assert, 이런 단어 알죠? 주장하다라는 claim, assert.
그러니까 평소에 단어 좀 외워뒀으면은 이게 이해가 될 거거든. 왜 문맥상에 동의한지. 그다음에 hardly는 부정어로 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부사잖아. barely 알죠? barely. 혹은 scarcely.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not이 포함돼 있지 않아도 부정어로 해석해야 되거든. 그래서 거의 뭐뭐 않는 이렇게 부정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 거의 뭐뭐 않는. 팬이든지 친구든지 친구나 운동선수한테 요구하고 싶다? 그럼 너네가 할 일을 먼저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21번. 일단 21번에서는 그 하랑이 주제문 몇 번으로 올라왔니? 2, 3. 저랑 의견이 완전 다르시네요. 지민이는? 5, 6?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줄부터. 그 생태계 상태의 그 개념이라는 것은 생태계 상태의 개념이라는 게 should be familiar, 익숙할 것이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익숙하냐면 home vegetable garden, 그 재택의 채소 정원이죠. 결국 얘 텃밭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채소밭이죠. 채소밭. 텃밭이라고 하면 너네 무슨 말인지 아나? 그쵸? 집에 있는 채소밭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익숙할걸? 생태계 상태의 개념이라는 게. 왜냐면 그 텃밭을 읽으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나 봐. 그 텃밭, 채소밭이라는 건 작은 생태계거든. 그러니까 내가 채소밭을 읽고 있다? 그럼 생태계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래. 근데 이 작은 생태계라는 건 그 재배자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태계거든. 특정한 상태로. 이렇게 묶으면 얘들아 여기서 대세 쓰임은 뭘까? 대명사죠? 그쵸? keep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쵸?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 뭘로 바꿔도 돼? 위치로 바꿔도 되는 거죠. 위치. 즉 동격. 그 특정한 상태가 뭐냐면은 맥시마이제이션, 최대화하고 싶은 거죠. 과일과 채소의 그 생산이라는 건. 그쵸?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재배자들은 almost always, 거의 항상 intervening, 개입하고 있답니다. dynamics, 역학관계, 그 생태계의 역학관계.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식물 제거해버리죠. 근데 이게 자라기 시작한,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 동사 insecticide, 살충제 뿌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 fence off, 울타리를 쳐서 막잖아. 그 패치가 이거 작은 땅 조각이라고 외우면은 거의 해석이 다 돼. 고3 때까지. 그 옷에도 구멍 나면 패치 붙인다고 하잖아. 작은 조각 같은 거. 근데 이러한 농사 상황에서는 작은 땅 조각에 울타리를 치는 거죠. 이것도 기억나? Stop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죠. Stop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그러니까 지금 재배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그 텃밭, 채소밭을 가꾸는 데 있어서 원하지 않는 식물은 제거해버려. 막 나기 시작했을 때, 왜냐면 잡초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살충제 뿌려. 그 다음에 작은 땅 조각을 울타리를 쳐서 막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곤충이나 다른 동물들이 그 채소 먹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 여기에서 얘기한 채소와 야채 생산을 최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기르고 싶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수리나 너 표시하고 있어? 너 이해하고 있니? 표시는 일단 해놔. 일단 영상은 올라갈 거거든 오늘. 되나요? since, 왜냐하면은 그 채소 성장을 최대화한다는 것이 inherently, 본래는 되게 불안정한 상태야. 생태계에는. 그냥 우리는 좋아서 그거 하고 있거든. 곡물, 그 농산물 많이 얻고 싶어서. 근데 실제로 이게 생태계는 되게 불안정한 상태거든. 재배자들은 그래서 되게 사실상 그 공이 비탈길에
비탈길에 있는 걸 유지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직역으로 바꾸면 불안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높은 채소, 일드는 생산량이죠. 생산량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생산자가 이 개입하는 걸 멈추잖아? 개입하는 걸 멈춘다면 even for a day, 하루만이라도 그럼 생태계라는 건 동격, 그, 작은 patch of ground, 땅덩어리 that은 지시형용사죠. 그, 작은 땅덩어리 이 생태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랍니다. 더 안정적인 상태로 일단 끝까지 그 채소라는 것은 여전히 자라긴 하지만 일드는 수확량이죠. 수확량. 그 수확량이라는 건 거의 확실히 lower 비교급이거든. lower 더 낮아질 것이랍니다. 다른 식물이 crowd out 이제 밀어내는 거죠. 채소를. 그 다음에 wildlife 야생동물. 야생동물이라는 게 produce는 명사로 농작물이라는 뜻이다. 농작물.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이제 먹어버리면서 왜냐면 이제 펜스 울타리도 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자연 상태로 두면 일단은 맥시마이제이션에 얘들아 지금 맥시마이제이션에 언스테이블의 반유한을 찾기 쉬웠죠. 이 스테이블로 찾으면 되잖아. 반유하니까는 동그라미 표시로 할게.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두면은 결국에는 인간이 개입해서 불안정한 상태면 최소 최대로 이제 수확할 수 있지만 그냥 자연의 상태, 안정적인 상태로 두면은 결국엔 lower 생산량이 더 줄어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모랑 동그라미의 개념이 대조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거 지문이 어렵나? 한글로 요약 안 해줘도 되나? 일단 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 일단은 빼먹은 거 없죠? 그럼 일단 이 crowd out 결국에 자연 상태로 두면은 채소들을 다른 채소가 그 다른 식물이 채소를 몰아내게 된다? 얘들아 너네 문제점이 이 다른 식물이라는 건 결국에 잡초 따위를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인간이 있었다면 길러스리 채소를 몰아내게 된다는 건데 결국에 단일 작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럼 이게 의미하는 문맥상의 동의어는 push out 뒤에 있는 거를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eplace라는 단어로 replace push out이나 replace 대체하다라는 replace 그 다음 없네요? 끝이네요? 아 주제문은 안 골랐네요? 처음에 3, 4번 했나? 알아서 칠까요? 처음에 하랑이 몇 번 했냐? 2, 3 지민이가 5, 6 봅시다 2, 3 그러게요. 알아서 치세요. 주제문을 고르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 여러분이 처음 걸 주제문이라고 생각하고 한 줄 정리만 잘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주제문 공통적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6번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거든. 6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고르면 되죠. 커밋먼트 그 약속이라는 것은 더 글로 접착제랍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접착제냐면 이제 함께 유지시키는 그러한 접착제거든. characteristically 이제 특징적으로 고유하게 인간적인 형태의 사회적 삶이라는 것을 holding together 유지시키는 접착제인데 결국에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 그러니까 약속은 인간 고유의
사회적 삶. 사회적 삶을 유지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약속이라는 건 인간 고유의 사회적 삶을 유지시킨다. 결국에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택시기사님이 나를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주고 건설 노동자들이 이제 돈을 받고 일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행동이라는 걸 predictable,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잖아. 그 fluctuation, 동요에 직면하여서. 근데 어디에서의 동요냐면은 그들의 욕구나 interest, 그 이해관계에서의 동요의 직면에서도 인간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거든. 그렇게 함으로써 facilitating, 계획을 촉진시키고 coordination, 그 조절이라는 것도 조율이라는 것도 촉진시킨답니다. 공동의 행동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주체들을 수반하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하는 행동일지라도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행동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3번. 더욱이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꺼이 수행하도록 만들어. 그 어떤 행동을 수행하도록 만들거든. 근데 이 행동이라는 게 그렇지 않았다면 수행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즉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수행한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이제 예시가 나오죠. 택시 드라이버들은 그들의 고객을 픽업, 태우잖아. 그 다음에 즉 그 고객들을 to their desired, 그들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죠. 왜 그래? 택시기사가 너무 선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들이 약속했거든. 얘도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be committed to인데 이 to가 전치사라 뒤에 ing 형태로 나와. 이 to를 투부정사로 헷갈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be committed to ing로 그냥 외워. 뭐뭐 할 것을 약속하다. be committed to ing, 뭐뭐 할 것을 약속하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너무 착해가지고 나를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약속했거든. paying, 지불할 것을 약속했거든. 그에게 afterwards, 그 후에 그 서비스에 대해서, 즉 나를 데려다 준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들은 그녀의 일을 수행한답니다. everyday, 매일. 왜 그런지 알아? 그녀의 고용주, 즉 사장이 credible, 신뢰할 만한 약속을 했어. 그녀에게 지불한다는 그 월말에, 그러니까 월급 줄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매일 건물을 짓는 거거든. 실제로 택시 드라이버랑 그 건설 노동자는 기꺼이 돈을 받는답니다. payment, 급여로서. 왜 돈을 받겠어? 다른 주체들의 망이 notably, 특히나 중앙은행이, 또 나오네 그 표현, be committed to ing, 약속했거든. 뭐라고 약속했냐면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 to sustain, 유지할 조치들이죠. 그쵸? currency, 그 통화, in question, 해당 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종이 조각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이거 가치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걸 믿고 그 화폐를 받는 거죠. 사회적 대상이나 제도 같은 거 있잖아. 이 사회적 대상이라는 건 이제 일이나 머니나 정부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 일, 돈, 사회적 집단에서 약속한 물체들, 일자리나 돈 같은 거는 우리가 약속해야지 의미를 띠는 것들이잖아. 혹은 과학적 협업이나 결혼 같은 거, 서치, 얘들아 여기서 묶는 거 알죠? 여기 서치 as 예시. depend on이 한 덩어리야. on이나 upon이랑 똑같아. depend on, 무엇에 의존하다. 그것들의 기원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그 약속의 신뢰에 의존을 한답니다. 즉 영향을 받는답니다. 즉 약속의 신뢰 혹은 사람들의 약속에서의 신뢰,
이러한 모든 제도들이 인간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문맥상의 동의어 적어줄게.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facilitating 있죠. 결국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하는 활동도 계획하고 조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결국에는 반위어로 적어줄게. 반위어는 근데 문맥상 적절하지 않는 어휘 찾는 문제 있잖아. 반위어는 빨간색으로 적을게. 항상. 결국에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방해하거나 막는 거잖아. hinder이라는 단어 알죠? hindering. hindering. 그 다음에 obstruct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obstructing. 막다, 방해하다라는 뜻이 obstructing. 이것도 분명 내신에 선택지에 출제됐었던 단어인데 그 다음에 5번 문장. 5번 문장에 그 해당 통화를 유지하는 데 조치를 취한다는 거니까 결국에 이것의 반의어는 이제 약화시킨다고 하면 문맥상 의미가 이상하죠. 그러면은 월급을 받지 않을 테니까 돈으로 undermine. 약화시키다, 저해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abandon, 버리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그 건설 노동자나 택시기사가 돈을 받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맥상 내용을 이해한다면 반의어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3번. 만약에 뇌라는 게 이미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저장해 놓은 상태라면 why do we? 왜 우리는 여전히 얘도 end of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죠? 결국엔 기억하게 될까? 하나는 기억하고 not the other 다른 것은 기억하지 않게 될까? one이 지칭하는 건 face죠. the other이 지칭하는 건 이름이고 그러니까 얼굴은 기억나는데 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을까? 둘 다 저장을 했다면 이것은 왜냐하냐면 뇌라는 게 two tier, 두 단계로 된 기억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at work, 그 작동 중인. when it comes to도 얘 전치사로 외우면 된다. 그래서 뒤에 ing 나오는 거고. 얘는 너무 자주 나와서 빨간색으로 써. 전치사야. when it comes to ing로 그냥 외워버려. retrieve는 얘 꺼내다, 회수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꺼내다, 회수하다. 그러니까 기억을 회수하거나 꺼내는 데 있어서 작동하는 두 단계의 기억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 거래. 그리고 이것은 야기한답니다. common, 흔하지만 infuriating, 짜증나게 하는 감각을. 즉 누군지는 인식을 하지만 not being able to, 기억은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왜, 혹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각이 발생하는 거죠. 일단은 이것은 왜냐 하냐면 이것 민서 뭐라고 적었니? 이것, this, 한글로. 그쵸? 얼굴은 알아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알죠? 빨간색 네모로 묶은 거.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하지만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 왜 그러냐? 뇌가 두 단계로 작동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this give rise to에서 this가 의미하는 건 뇌가 기억을 두 단계로 처리로 적을게. 뇌가 기억을 두 단계로 처리. 뇌가 기억을 두 단계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발생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뇌라는 게 differentiate, 구분하거든. familiarity, 그 익숙함과 회상이라는 걸 구분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두 단계가 이건가 봐. 익숙함과 회상. clarify,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familiarity, 그 익숙함, 즉 인식이라는 것은 언제인 줄 알아? 너가 encountered, 어떤 누군가는 어떤 것을 만났는데 너가 아는 거야. 너가 그 전에 그랬다는 걸 아는 거. 여기서 던이 받는 일반 동사는 뭘까 얘들아? 문맥상
더는 그쵸? encountered죠. 즉 만났다는 거는 아는 거야. encountered. 그러니까 얘 문법적으로 해석 안 하는 친구들 있잖아. 얘 done so를 뭘로 바꾸면 문법적으로 틀린 게 될까? 일반 동사를 받으니까 do라는 동사의 과거, 지금 얘는 have 플러스 pp니까. 근데 얘가 해석하지 않으면은 been so로 바꾸면 틀린 거 알죠? 왜냐면 일반 동사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done이라는 받는 동사가 얘라고 얘기하는 거다.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 조금 이따 이제 필기한 것에 있어서 이행문에 있는 거는 다 확인하고 가요. 근데 이거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이거 고3 때도 이해 못하는 친구도 있더라. 이해는 잘 안 되는데.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너는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한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넘어서서는 결국에 이거죠. 아, 내가 어디에서 본 적은 있다는 거는 아는 거. 즉 인식은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주친 적이 있던 건 알아.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너는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한다는 건 이름은 모른다는 거거든. 얘 지금 단수주어 처리하면 된다. 어른. 너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나 것이라는 게 이미 너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 즉 익숙하고 인식은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회상이라는 건 뭔 줄 알아? 너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원래의 기억에. 그 다음에 어떻게, 왜 너가 알고 있는지 이 사람을. 즉 인식이라는 것, 회상과 인식을 두 개 다 지금 정의 내리고 있네. 즉 인식한다는 건 flagging up, 즉 그냥 표시만 해주는 거죠. 사실을. 어떤 사실이냐면 기억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얘들아, 여기서 대세 쓰임은 뭘까? 동격이죠. 동격. 동격 뒤는 문장이 어때? 그쵸? 완전한 문장이 오죠. 우리 오랜만에 내신하고 익숙하지 않은 친구 있을까봐.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일단 이 포함된 문장이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에 따라 달라지거든. 동격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하는데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memory exist니까. 근데 exist는 자동사거든.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한 거거든. 그러니까 타동사의 경우, 얘들아, 타동사의 경우 문장이 완전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 지금 완전한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다. 타동사의 경우는 뭐랑 뭐가 있어야 돼? 그쵸? 주어랑 목적어가 있을 유자 정도는 알죠? 둘 다 있어야 되죠. and, s, n, 오브젝트가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자동사의 경우는 뭐만 있으면 돼?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만 있으면 돼. 왜냐면 자동사라는 것 자체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 주어만 있으면 된다. 응? 그럼 여기서 이 that을 which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당연히. 되냐?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 뒤는 어떤 문장이 와, 얘들아? 동격과 달리?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 불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아는데 이게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뭔지 완전하다는 의미가 뭔지 이게 따져볼 수 없으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flagging up. 결국에 인식한다는 거는 사실을 나타낸다, 기억이 존재한다는 걸. 즉 flagging up의 문맥상의 동의어는 indicating. 동의어니까 파란색. indicating은 가리키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신호를 주는 거니까 signaling. signaling. 동명사 형태니까는 동명사 형태로 쓴 거다. flagging up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differentiate. 그러니까 결국에 익숙함과 회상이라는 거를 구분한다는 건데 문맥상의 동의어로 distinguish. 수일치까지 맞춰서 ES, distinguishes. 그 다음에 infuriating이 짜증나게 하는 이란 뜻이잖아. 너네랑 익숙한 단어가 annoying이죠. annoying 오렌지 할 때 그 annoying. 그 다음에 frustrating.
좌절시킨다는 것도 문맥상의 동의어로 괜찮을 것 같아. frustrating. 3번 문장에 이것은 발생한다고 하잖아. 뇌가 익숙함과 그 회상이라는 걸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그 앞문장에서 얘기한 얼굴 누군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왜 그리고 이름이 뭔지 기억 안 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누군지는 알겠거든? 근데 어떻게 왜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름이 뭔지는 기억 안 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주제문은 효원이 몇 번으로 찾아왔니? 3번. 디스까지 알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3번으로. 그럼 2번이랑 3번 해도 될까요? 그 이유까지 들어있는? 결국에 이유랑 회상이라는 것에 익숙함과 회상이라는 게 왜 잘 안 되냐? 기억 시스템이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간 한 25분 정도 남았거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었던 사람은 질문하면 되고 그 나머지 단어 시험이랑